이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트웍에 이 구조물들 사이사이에 글자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은 제가 이 프로젝트의 렌더 세팅을 어떻게 해놨냐면 이 카메라 이미지 항목의 디노이저에서 이 디노이즈 체크를 전부 다 했고요. 렌더 세팅에서 렌더러를 옥테인 렌더러로 했고, 이 옥테인 렌더 항목에서 이 렌더 AOV 그룹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업을 체크를 해두고, 여기에서 저장할 위치와 포맷 JPG로 설정을 했고, 여기에 있는 이 세이브 뷰티, 디노이즈 뷰티 이런 걸 다 체크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출력할 때 dmain이라고 하는 파일이 따로 출력이 되는데, 여기 그 라이브 뷰어 윈도우에도 dmain이라고 해서 메뉴가 생성이 되어 있죠. 얘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여기 미리 보기 확인을 할 때도 노이즈가 거의 제거가 되어 있는 이 깔끔한 상태의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은 결과가 진짜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렌더링 할 때 이 dmain 해주시는 건 정말 필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구조물들 사이사이에 글자를 좀 집어 넣으려면은 그러니까 애프터 이펙트에서 좀 레이어를 나눠줄 필요가 있잖아요. 이 구조물들의 레이어를 애프터 이펙트에서 나눠줄 필요가 있는데, 그럼 이 구조물들이 현재 이 상태에서 따로따로 출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도 여기 이제 렌더 AOV 그룹에서 이제 렌더 AOV 매니저 해가지고, 자, 이 커스텀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따로 출력을 하는 건데, 자, 커스텀을 이제 뭐 더블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등록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클릭을 해서 화살표를 딱 눌러보면은 뭐 아이디가 커스텀 1번이다 그래서 이제 커스텀 1번을 따로 출력하겠습니다. 요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앞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갖다가 제가 이제 커스텀 1번으로 다 지정을 해줄 건데, 네, 요 앞에 이 6개의 구조물들을 전부 다 커스텀 1번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자, 하나만 오른쪽 클릭해서 자, C4D 옥테인 태그에 오브젝트 태그라는 걸 추가해 주시면 되고, 이 오브젝트 태그에서 오브젝트 레이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커스텀 AOV라고 해서 자, 번호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스텀 AOV 1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아까 전에 우리가 AOV 매니저에서 커스텀 1번 이거를 따로 출력하겠다 설정을 해놨잖아요. 여기 라이브 뷰어 윈도우에도 커스텀이라고 생겨 있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방금 전에 이 제가 토루스에다가 오브젝트 태그를 달았기 때문에 얘만 하얗게 표시가 되게 돼요. 자, 나머지 오브젝트에도 얘를 이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이제 복사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 이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따로 출력을 하겠다 이렇게 뜨고 있죠. 근데 이거를 막상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진짜 이렇게 뽑힌단 말이에요. 하얀색, 검정색 해가지고 이렇게 뽑혀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용을 해줘야 되냐, 루마 매트를 적용하라는 뜻이겠죠. 루마 매트를 적용해서 이 흰 부분에 이미지를 드러내고 검은 부분은 투명하게 처리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이미지들만 그 애프터 이펙트 화면상에서 보이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되어 있고요. 해서 이제 나머지 오브젝트들은 커스텀 2번으로 지정을 해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AOV 매니저에서도 커스텀을 또 추가해서
이 추가한 커스텀에 대해서 자, 커스텀 2번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커스텀 2번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뒤에 있는 오브젝트, 앞에 있는 오브젝트 따로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배경은 따로 할 필요가 있냐 하시면은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출력할 게 메인, 디메인, 커스텀 1번, 커스텀 2번 이렇게 따로 출력을 할 건데 저장할 자, 해상도를 이제 풀 HD 화질로 해상도를 좀 정했고요. 그 다음에 한 장만 뽑을 거니까 이제 뭐 커렌트 프레임 0프레임에서부터 0프레임까지만 세이브 항목에서도 우리가 저장할 위치와 이름 그리고 뭐 포맷 JPG로 정해 주셔야겠고 아까 우리 옥테인 렌더러의 이 렌더 AOV 그룹 저장할 위치와 이름 포맷 정해 주셔야겠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잘 뽑힌 모습이고 얘가 이제 완전 원본 이미지가 출력이 된 거고요. 자, D메인으로 따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퀄리티 차이가 잘 느껴지시나요? 여기 이런 노이즈 처리가 된 것들을 확인을 한번 잘 해주시고 그리고 네, 커스텀 2번, 커스텀 1번 이렇게 따로 이제 출력이 되었죠. 이제 이렇게 출력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글자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열어주시고 프로젝트 패널에 D메인, 커스텀 1, 2 이렇게 3개만 불러오면 됩니다. 불러오시고요. D메인 이용해서 바로 컴포지션 만들어주시고 얘를 레이어를 3개까지 복사를 해둘게요. 그래서 이름을 배경, 커스텀 2, 뭐 커스텀 1 이렇게 이름 바꿔주시고 커스텀 이미지들을 전부 다 타임라인 위에 올려주시는데 자, 매트를 적용을 할 건데 이게 이제 신작과 구작의 어떤 차이점이 있죠. 9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보여줄 이미지고 얘가 이제 루마 매트 소스가 될 이미지예요. 그러면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어 순서가 중요했어요. 커스텀 요 보여줄 이미지가 바로 아래쪽으로 가고 소스가 되는 이미지가 이렇게 위로 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매트를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2025 버전 신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고 레이어 순서가 상관없게 되었고 마치 페어런트 적용하듯이 이 노드 이 픽 휩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알파 매트로 적용할 건지 루마 매트로 적용할 건지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알파 매트 셀렉티드 써 있는 거 요거 눌러 주시면 이제 루마 매트로 바뀌는 거고요. 아래쪽도 눌러서 루마 매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루마 매트로 할 경우에 이렇게 하얀 부분의 이미지가 불투명도 100%로 드러나고 검은 부분에는 이제 불투명도 0%로 해서 이제 투명하게 표현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커스텀 1만 확인해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커스텀 2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냅둬도 되지만 커스텀 1은 커스텀끼리 커스텀 1끼리 엮어서 프리컴포즈를 해두는 게 좋고요. 네, 커스텀 1 커스텀 2번은 2번끼리 프리컴포즈 해둘게요. 커스텀 2 자, 이렇게 프리컴포즈를 좀 해두면 좀 뭐 이렇게 이동할 때도 편하기도 편한데 이따가 글자 썼을 때 이 외곽이 약간 좀 더 오버돼서 이 표현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외곽이 약간 좀 더 오버돼서 표현이 되어 있으면 합성할 때 좀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 외곽을 나중에 좀 뭐 깎아내는 효과를 적용할 때
그걸 위해서 이렇게 프리컴포즈를 미리 해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것도 글자 하나 이렇게 써두고 복사해서 요렇게 위치 두고 복사해서 또 이렇게 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도 하나 그을까요? 이 정도로 선도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여러분 입맛 따라서 자, 커스텀 레이어 위에 냅둬도 되고 커스텀 레이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 놓으셔도 되는 겁니다. 이 글자는 커스텀 1번 아래쪽에다가 내리면 이건 글자가 너무 안 보이니까 얘는 맨 위로 올릴게요. 그러면 프로그를 저는 커스텀 1 아래로 내려서 이 뒤에 살짝 가려지도록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드리워져 있는 이 테두리가 약간 거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효과창에다가 심플 초커 검색하셔서 자, 이게 가장자리를 좀 억지로 깎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깎지 마시고 자, 좀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좀 사라질 정도로만 초크 값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려고 아까 전에 미리미리 프리컴포즈를 좀 걸어 놨던 거고요. 자, 커스텀 2번에도 적용을 할게요. 그래서 적용한 거, 안 한 거, 한 거, 안 한 거. 네,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OV 출력 방법이 이런 커스텀 방식으로 출력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이 오브젝트 태그를 달았잖아요. 이 오브젝트 태그에서 커스텀 AOV라고 하는 메뉴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레이어 아이디를 지정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커스텀 2번으로 지정해서 뒤로 빠져 있는 애들 얘네 둘에다가 이 레이어 아이디를 만약에 내가 3 이렇게 지정을 한다고 치면 우리 렌더 세팅에서 렌더 AOV 그룹에서 여기 보시면 렌더 레이어라고 하는 메뉴가 또 따로 있고요. 요거 인업을 체크하고 렌더 아이디 아까 전에 3 지정했죠. 렌더 아이디 3 이렇게 지정하면 어때요? 얘만 이제 따로 출력할 수 있는 상태가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앞에 있는 구조물들에 의해서 얘네가 약간 잘리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자, 여기 보시면은 하이드 인 액티브 레이어 해가지고 앞에 있는 구조물들한테 그 방해를 받지 않고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얘네만.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고 다른 애들을 갖다가 레이어 4번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제 레이어 아이디 4 해주면 이제 레이어 아이디 4로 지정한 얘네들만 따로 출력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PNG로 뽑히는 게 아니라 배경이 같이 뽑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렌더 세팅에서 이 옥테인 세팅에서 아래쪽에 알파 채널 체크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 옥테인 렌더러의 렌더 AOV 그룹에 뭐 저장할 위치와 이름 정하고 포맷에도 PNG 설정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세이브 항목에서도 알파 채널 체크하고 PNG 체크해 두시면 좋고요. 출력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출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거를 애프터 이펙트에 한번 불러와서 확인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주변이 투명하게 잘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도 따로
애프터 이펙트에서 불러와서 운용할 수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